네, 안녕하세요. 압구정 의사 이건민입니다. 오늘은 정말 유료급 사기 기술을 하나 알려드리려고 해요. 바로 시험을 무조건 잘 보는 법, 공부 잘하는 법,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과연 이런 얘기를 할 만한 자격이 있는가에 대한 소개를 좀 잠깐 드리면, 저는 카이스트를 졸업을 했고요. 숨라쿰 라우데 졸업을 했습니다. 최우등 졸업을 했고요. 단일 학기로 치면 4.3 만점에 4.3도 수석을 해본 적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연대를 거쳐 현재는 의사가 되었고, 압구정 병원의 대표 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의사가 되기까지는 정말 수많은 시험들을 많이 보게 되었고, 그 시험들에서 좋은 성과를 얻었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공부법과 관련된 전자책을 출간을 했고요. 아주 고가의 전자책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수가 판매가 되었고 좋은 평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약에 정말 공부에 대한 고민이 있다 이런 분들은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정말 유료 아주 가득한 그런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을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할 때 가장 잘못하는 게 뭘까요? 그건 바로 1페이지서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꼭 봐야겠다라는 강박관념이 여러분의 공부를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 이렇게 정말 책이 두껍잖아요. 근데 이 중에서 시험에 정작 나오는 거는 몇 페이지 안 됩니다. 근데 이거를 1페이지부터 해서 이 책을 전부 다 독파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 이 공부가, 시험 공부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요? 보통 고등학교 때부터 보는 수능 시험 이후에 있는 모든 시험들 있죠? 국가 시험이든 공무원 시험이든 대학 시험이든 다 사고력 평가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 말은 중학교 때까지는 우리가 교과서를 꼼꼼히 읽어가지고 토시 하나 없이 잘 외우면요, 누구나 다 시험을 잘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고등학교 때부터는 절대 안 됩니다. 보통은 개념을 이해하고요, 그 상황을 인지해서 이 개념을 응용한 문제들을 접하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암기만 해서는 시험을 절대 잘 볼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시험에 나오는 걸 공부해야 돼요.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시험에 나오는 게 뭔지 몰라서 시험을 잘 못 보는데 시험에 나오는 걸 공부하라고? 근데 정답이 바로 그겁니다. 시험에 나오는 건 어떻게 할까요? 정말 뻔한 거지만 기출문제를 공부하시면 됩니다. 정말 어떤 시험이도요, 한 5개년치의 기출문제가 공개되지 않은 시험은 정말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 우리가 좀 잘 보고 싶은 그런 국가시험이나 이런 것들은 5년치, 20년치의 기출문제들이 쌓여 있어요. 근데 이 20년치를 다 보는 게 아니라요, 한 5개년치의 기출문제만 보셔도 어떤 유형이 나오는지, 그리고 어떤 단원에서 출제 빈도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출문제 분석을 통해서 내가 어디에 초점을 두고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게 돼요. 제가 쉽게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서 가장 최근에 봤던, 너무 오래되긴 했지만 가장 최근에 봤던 국가고시는 제 의사국가고시예요. 거기에 나오는 한 내용, 환자가 쓰러졌을 때 우리 심폐소생술 되게 많이 익숙하게 배우잖아요. 그거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관련돼서 어떻게 공부하면 되는지 예시로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응급처치 실무라는, 보통 환자가 쓰러졌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라는 실제 의사고시에 포함된 그런 내용이 담긴 책입니다. 보통은 1장 응급처치와 응급환자 관리, 그리고 2장 심폐소생술, 이 두 장이 100페이지 가까이 되는 건데 이 중에 나오는 문제는 단 한 문제 나와요. 그럼 우리 이 100페이지에 대한 내용을 달달 외워야 될까요? 정말 개념도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 개념들이 있잖아요. 이것들 다 공부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제가 5개년의 기출문제를 분석해 본 결과 이 100페이지에 해당되는 내용 중에 기출되는 문제는 단 한 유형입니다. 그것은 바로 심폐소생술과 관련된 그런 절차와 그 안에 포함된 기본 숙지 사항들에 대한 것만 익히고 있으면 여기에 나온 기출문제는 다 풀 수가 있었어요. 한번 문제들을 예시로 알려드릴게요. 심폐소생술 도중 재세동을 하였다. 그 다음 처치는 심폐소생술 중 심장 마사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중년의 남성이 쓰러진 채 발견되었다. 119에 신고하였고 그 다음 즉각으로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심폐소생술에 관련된 사항이다. 옳은 것은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때 다음 중 옳은 것은, 요게 바로 전부였어요. 그러면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 100페이지의 내용 중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내용은 불과 10페이지 정도면 됩니다. 10페이지? 이거 요약 정리하면 한 페이지도 안 돼요. 그럼 그걸 달달 외우시면 이 100페이지에 해당하는 걸 다 본 겁니다. 당연히 배경 지식에 대한 거는 다 습득하지 못하더라도 시험은 잘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가장 크게 실수하는 게요, 난 공부에 재미를 붙이고 싶어서 1부터 100까지 다 이해하고 싶어. 이런 태도가 우리의 시험 공부를 굉장히 힘들게 만듭니다. 우선은
시험에 나오는 거 위주로 기본 개념을 잘 쌓아나가고요. 그게 바로 족보라는 이름으로 나온 문서들이죠. 내가 족보를 만든다 라고 하는 거는 기출문제에 나오는 내용들만 잘 추려서 공부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시험에 나온 것들을 잘 공부를 하고 나면은 이제 살을 더 붙여서 확장해 나가면서 공부를 하면 고득점까지 가능한 거죠. 하지만 기출문제를 분석하는 이 족보식 공부를 하게 되면 못해도 100점 만점에 95점까지는 가능합니다. 근데 100점 만점에 100점을 맞고 싶은 사람들은 그 족보에 더해서 추가 공부를 살을 붙여서 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뭐다? 기출문제를 분석해서 출제되는 유형과 빈도를 파악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기출된 문제에 해당되는 내용을 단권화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저는 현재 아이패드를 이용해서 각 해당별로 단원별로 나오는 문제에 대한 개념들을 되게 빠르게 단권화를 해나가고 있어요. 아이패드가 없는 분은 어떻게 하면 되냐? 보통 어떤 시험을 준비하든 문제집을 우리가 구매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론이 좀 잘 정립되어 있는 그런 문제집을 하나 고르시고요. 거기에 이론 내용이 충분하지가 않아요. 기출문제를 분석하다가 가장 중요한 내용들 중에 빠진 이론들을 그 이론서에 채워 넣는 식으로 단권화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단권화가 완성이 되면 그 단권화된 이론서를 10회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10회독을 하면서 동시에 해줘야 되는 거는 메타인지에 대한 겁니다. 내가 알고 모르는 거를 정확하게 판단해야 되는데 그때 중요한 게 기출문제예요. 또 내가 기출문제를 보고 이론서를 단권화를 했어요. 그리고 메타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론서의 내용을 보면서 내가 정리할 때 봤었던 그 기출문제가 생각이 나는지를 머릿속에서 출력하는 연습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입력과 출력이 동시에 되면서 머릿속에 기출문제도 각인이 되고요. 그 다음 그 기출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핵심된 내용도 내 머릿속에 담고 있는 게 확인이 되기 때문에 이제 시험을 잘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두뇌로 바뀌는 겁니다. 시험 잘 보는 법은요, 시험에 나오는 내용을 확실하게 공부하는 겁니다. 확실하게라는 거는 내가 머릿속으로 내 지식들을 한번 출력해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명드린 이 기출문제를 분석하는 방법과 단권화 하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은 이 단권화를 바탕으로 기출문제를 떠올리는 출력 과정, 이 세 가지 절차를 거친다면 여러분은 무조건 시험을 잘 보게 될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공부가 너무 힘들다거나 시험 점수가 너무 안 나온다면 오늘부터 공부법을 제가 알려드린 방식으로 바꿔보세요. 정말 반년만 해도 어떤 시험이든 합격하게 될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시험에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